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프로그램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당뇨 관리를 위한 당화 알부민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당화 알부민 검사는 만성 신부전증, 혈색소 병증 같은 중증 당뇨 관리에 유용한 검사로 기존에는 비급여로 2만 3천 원의 비용이 발생했지만 보험이 적용되면 4천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만성 협심증 환자의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증진 외부 역박동술 치료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8만 9천 원의 비용이 2만 4천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고지혈증 치료가 필요한 암 생존자의 상당수가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암 생존자 1,400여 명의 고지혈증 유병률과 치료율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남성 암 생존자의 59.6%, 여성 암 생존자의 34.2%가 고지혈증 치료가 필요한데도 적절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를 합하면 절반에 가까운 43.9%에 달하는 비율인데요. 연구팀은 암 치료 이후 생존 기간이 늘어날수록 추적 관찰과 더불어 만성 질환을 관리하고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생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암 경험자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암 진단 경험이 있는 4만 800여 명을 추적 관찰했는데요.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에 가장 많이 노출된 상위 20% 그룹은 하위 20%에 비해 심혈관 질환과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각각 31%, 47%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암 경험자는 심장에 무리를 주는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받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더 취약하다며 완치 판정을 받았더라도 심혈관 질환 및 미세먼지 노출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혈압을 가진 기간이 오래될수록 불규칙한 맥박이 나타나는 심방세동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은 국가검진 수검자 약 1,000만 명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정상 혈압을 가진 사람보다 5년 이상 고혈압을 앓은 환자의 심방세동 발생 위험도가 2.34배까지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만성 대사질환 인구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고혈압 유병 기간이 건강에 치명적인 심방세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립선암 치료를 위한 남성 호르몬 억제요법이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을지대와 성균관대, 고신대 공동연구팀은 전립선암 환자 5만 1,200여 명과 암 병력이 없는 20만 9,600여 명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한 결과 호르몬 치료를 받은 그룹에서 치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전립선 암 환자에게 흔히 시행하는 호르몬 억제 요법이 남성 호르몬 신경 보호 작용을 떨어뜨리고 동맥 경화를 촉진해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쿠키 브리핑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개별 환자의 동선에서 특정 장소를 식별할 수 없도록 공개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누구나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과 이완을 반복하며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정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한 국내 사망자 4명 가운데 3명은 고혈압 등 순환기계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환자에서는 우려할 만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물체 표면을 만져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입증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개별 환자의 동선에서 특정 장소를 식별할 수 없도록 공개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일어난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이
개인정보가 노출될까 봐 검사를 꺼리는 상황이 벌어지자 동선 공개 방식을 재검토하게 된 건데요.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겠으니 숨지 말고 서둘러 검사를 받자는 거죠. 이번 조치로 최초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할 때만 상호명 같은 특정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후에는 이런 정보를 밝히지 않습니다. 가령 이태원 클럽 상황의 경우 가라는 업소를 A 확진자가 거쳐갔을 때 가 업소는 확진자가 처음 나온 당시에는 공개가 됩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추가 확진자가 같은 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업소 명칭이 계속해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지난 18일부터죠. 가족 누구나 서로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미성년자나 80세 이상 가족을 위해서만 대리 구매가 허용됐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족 중 한 명이 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거인이라면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는 월요일과 화요일, 부모는 수요일과 목요일이 구매 요일이라면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약국을 찾아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마스크 분할 구입도 가능해졌습니다. 전에는 한 주에 한 번 3개까지 구매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평일과 주말에 나눠 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과 이완을 반복하며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정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산발적인 유행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우리 사회에 오래 남아있을 것이라며 치료제나 백신의 개발과는 별도로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상이 달라졌다며 이 달라진 세상은 곧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이 생활화된 세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부 측은 또 클럽 감염을 예로 들며 조심하지 않으면 집단 감염을 부른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철저한 생활 방역을 실천하면 전파를 막거나 2차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한 국내 사망자 4명 가운데 3명은 고혈압 등 순환기계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누적 사망자 260명을 기준으로 순환기계 기저질환을 보유한 사망자 수는 19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서 순환기계 질환은 고혈압,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등을 말하는데요. 사망자의 76.5%가 이 순환기계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보건당국은 고혈압 같은 지병을 보유하고 있는 기저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흡연자, 면역 억제제 복용자, 투석 환자 등을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내 환자 중에서는 우려할 만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명지병원 그리고 민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인데요. 연구팀은 명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확진 환자 6명에서 분리한 8건의 바이러스 유전체를 분석하고 그 특성과 변이를 살펴봤습니다. 연구 대상자에는 대구, 경북, 그리고 수도권 확진자 등이 포함됐고 경증과 중증 환자, 완치 환자, 사망자 등이 고루 속해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두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시해 바이러스 변이를 이해하고 역학조사의 새로운 방편을 모색한 것이라며 백신과 새로운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물체 표면을 만져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WHO는 코로나19가 물체 표면에서 생존 가능한 기간을 조사해 그 결과를 전했는데요. 마스크 표면에서는 최대 7일간 살아있었고요. 스테인리스 강이나 플라스틱에서는 4일, 유리에서는 2일, 섬유와 목재에서는 하루 동안 생존했다고 합니다. WHO는 그러나 물체 표면에 남은 바이러스를 통해 감염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표면 접촉으로 전염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싱크대와 화장실, 손잡이 등의 물체 표면을 소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여름이 가까워졌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는 매개체에 대한 우려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사실 확인하고 가보죠. 먼저 모기로 인한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질병관리본부가 작년보다 2주 정도 빨리 일본 뇌염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최근 초여름 더위를 방불케 하는 날씨가 이어졌죠. 날씨가 더워질수록 모기가 기승을 부릴 테고 그러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위험도 더 커지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불안감이 생겨난 듯한데요. 모기가 정말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모기에 의한 전염을 시사할 만한 정보나 증거는 없다며 모기에 물려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고요. 국내 의료진도 근거 없는 기우라고 분석했습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모기가 확진자 피를 흡혈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을 물어야 하는데 모기 체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이는 매우 희박한 가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다는 견해를 냈습니다. 자, 결론은 명확한 연구 결과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여러 과학적 근거로 볼 때 모기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정도로 판단해도 될 듯하고요. 자, 이렇게 모기에 이어서 에어컨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또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논문을 보면 중국 광저우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 9명은 에어컨 바람 때문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기침을 할 때 나오는 비말은 보통 1, 2m 정도 날아가지만 에어컨을 켜면 에어컨 바람이 만든 공기의 흐름을 타고 5에서 10m 정도를 나며 공기 중에 30분 이상 떠다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아직 많은 연구나 실험이 진행된 상태는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된 상황이라며 중국 광저우의 연구도 식당 한 곳에서의 사례를 분석한 건데 그 식당도 에어컨은 틀었지만 창문이 없어 환기를 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따라서 에어컨을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자주 환기를 시키는 걸로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따라서 실내에서는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되 에어컨을 켜더라도 창문을 열고 자주 환기시키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